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간절했던 뉴스들이 나오면서 따뜻한 훈풍이 들어와 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장은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 따뜻한 훈풍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4% 넘게 급등하면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장중에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5%대를 넘나들더니 이제 6.6%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선 중반에 안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4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을 받아줬습니다. 5.97%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68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480원대까지 치솟았었던 환율이 오늘은 38원이 넘게 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458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5원 22전 하락세 어제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갑게도 이 양시장 모두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와 주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팔자세를 보였었던 4일부터 전일까지 무려 8조 원대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는 모양새입니다. 개인만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 돌아와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시장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이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불을 켜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빅테크 7 기업들 화려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게다가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훈풍을 그대로 끌고 와주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들 굉장히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D램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D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HBM 매출의 가격이 날개가 돋친 듯이 상승하다 보니까 D램 점유율 역시도 삼성을 꺾은 겁니다. 오늘 프리마켓 개장 직후 상한가를 잠깐 터치할 정도로 투심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 18만 원 선을 다시 되찾아주는 모습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수출주들까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상승세를 끌고 와주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 전체 종목에서 새 하락하는 종목이 50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역시도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는 15%, 에코프로비엠은 1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뒤로 가면서는 힘이 조금 빠지기는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2차 전지 소부장을 비롯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대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와줬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에 또 찾아뵙게 된 목요일의 남자 이재선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또 그동안 좀 우중충한 이제 시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제가 뭐 항상 뭐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고 협상을 위한 과정이고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은 또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의해서 과도하게 좀 하락 나오는 게 좀 기분이 나쁠 뿐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그 반등의 첫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첫 걸음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딱 한 걸음 올라온 거고요. 오늘 만기일 영향력으로 해서 더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차차 이제 회복되면서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오늘 이제 첫 걸음을 짧게 간 게 오히려 뒤에는 도움닫기식으로 해서 더욱더 이제 멀리 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지면서 꽃피는 이제 봄이 왔죠. 여러분 계좌가 잠깐 우중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꽃이 필 수 있는 이런 계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뷰를 꺾은 적이 없습니다. 4월 1일 관세가 발효되면은 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즉시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꽃피는 계좌 모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봄도 오고 우리 시장에 이재선과 함께 좀 봄이 왔는데 오늘 우리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마감 상황은 아주 너무 좋죠. 긍정적으로 네. 봤습니다. 제 스타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요. 너무 좋게 봤습니다.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도 완벽하게 또 이제 압축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이거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뭐 국채는 뭐 계속 매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강달러 현상이 나오고 이제 그 뭐 장기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의 압박이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유럽까지도 새벽에 이제 상호관세 25%를 15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 압박이 들어오는 건 좀 못 견디지 않았나. 국채에 손을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한 걸음 물러났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지 어차피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관세를 핑계로 협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우호 국가들이랑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뭐 대행하고도 대화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 밖의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는 무기가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공석이고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6월까지 잘 밀어가지고 차기 대통령 쪽으로 미루면은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주변국이랑 이제 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5일 날 관세가 발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만 미국하고 대화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유럽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건 기존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뭐 자동차 이런 부분에 미리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복 관세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이제 뭐 기본적인 관세 뭐 10% 정도만 부과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세 때문에 좀 피해봤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쪽
미국은 이제 관세 쪽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추후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흘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오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서 이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의 답안지는 다 알려주고 있고 트럼프가 먼저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올라온다라고 하면 조금 줄이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관세 무풍지대 종목 쪽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관세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이런 협상되는 업종들 있죠. 그리고 뭐 LNG나 이런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관련주들도 기존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조정받는 구간이 오면은 조정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뭐 편안하게 지금 계좌에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트럼프가 보여줬었던 모의고사 나도 좀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쉽게 시장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읽어나가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읽어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늘 시장에서 강세 섹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전체적으로 강해서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 이제 네.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네요. 네, 너무 무섭게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네네. 좀 일단은 강세 섹터 첫 번째로는 어떤 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일단 뭐 반도체주 봐야겠죠. 오늘 네. 하이닉스가 또 강력한 모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를 보는 게 뭐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 시장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수가 올라오기 네.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이는 게 뭐 자연스러운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뭐 추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흔들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등 구간 보면서 저항 구간에서 힘이 약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제가 뭐 교육방에도 계속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만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제 눈치 보기 한 다음에 어차피 다시 매수할 겁니다. 반도체주는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이 뭐 반도체 섹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세 흐름이 좀 네. 쭉 나와줬는데 이런 게 단기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건데 반도체 수요라는 건 앞으로 더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기존에 이제 HBM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서버 계열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뭐 젠슨왕이 와서 이제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 나오는 거 소캠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강의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자, 그 소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를 이제 서버 쪽으로 가다가 개인용 PC 쪽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 지금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커밍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엔비디아도 이미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된다라고 보면은 뭐 시대가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뀔 리는 없다.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로봇이 나오건 아니면 개인용 PC가 나오건 반도체는 다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첨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어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최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고 뭐 반도체만 들어갑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냥 미래의 먹거리의 핵심이 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그 중심이 SK하이닉스로 좀 이동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뭐
뭐 하이닉스 쪽을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확실하게 딱 이제는 끝이 아니라 좀 미룬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또 관세 가능성을 예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거는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는 것은 충분히 네. 지금 오늘도 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도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시는 타이밍인데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반도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는 형식의 트레이딩 형식으로 당분간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신 추세는 우상향으로 기조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트레이딩 같은 거 관심도 없고 좀 흔들리는 거 그냥 들고 가는 게 낫다. 그 타이밍 다 못 맞추겠다. 난 직장인이다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하신 다음에 그냥 HTS를 딱 닫고 한 3개월, 4개월 그냥 있다가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휴가 가실 때쯤 열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꽤 좋은 수익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 선물처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심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요거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저는 지금도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19만 원 회복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그러면 19만 원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21선, 61선 지금 살짝 데드 크로스가 나서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빠르게 못 넘어갔죠. 이게 관세 영향 때문에 길어지면서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못 넘고 19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한번 맞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구간에서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19만 원 위에서 횡보하면서 조금 쉬어갈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위에 20만 5천 원, 뭐 22만 원 이렇게 15,000원 단위로 이제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20만 원대 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만 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매수세가 약해진다 싶으면 그 구간에서 좀 줄였다가 다시금 이제 쉬는 구간에서 또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보시고 나는 바빠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많이 담아 놓으신 다음에 그냥 한 3, 4개월 뒤에 휴가 가실 때 휴가 가기 전에 내가 얼마 정도 이제 맛있는 걸 사 먹어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바라보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실 것 같은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이재성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전략들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세 섹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강세 섹터 어떤 걸 좀 보면 되나요? 두 번째는 또 조선 섹터 또 봐야겠죠. 네. 또 조선입니다. 또 재선과 또 조선이네요. 네. 좀 이제 최근에 좋은 이슈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이슈 브리핑할 때라든지 아니면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사인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항상 먼저 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제 뷰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행정명령의 서명까지 딱 했다라는 게 일단 중국 조선이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클 때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의 조선업을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조선이 이제 세계 최고가 됐을 때 컨테이너나 벌크선 같은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쪽 같은 경우에는 단가 경쟁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다 잡아먹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인 LNG선 쪽에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견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필리조선소 인수하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현지에서 이제 조선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할 때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조선 쪽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분야죠. 조선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것이고 이쪽은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무풍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편안하게 봐도 되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그동안도 너무 좋았지만 한 단계 더 좋아지는 요소를 미국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네. 조선사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 그런 다음에 관련 소재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곳을 좀 보면 되나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데가 다 좋으니까 네. 뺄 건 없는데 그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뺄 건 없습니다. 다 순환. 과거에 반도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DM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소재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이 돌았던 것처럼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사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엔진사들이랑 기자재가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소재가 움직이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네. 그 순서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순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섹터 딱 내가 공략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3달 뒤에 보시면 됩니다. 3달, 4달 뒤에 그냥 열어보시면은 네. 계속 쌓이고 있을 거예요, 수익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부터 보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종목 하나오션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차트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가격 전략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73,000원 구간에 놓여 있는데 하나오션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일부 이제 내줬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숨고르기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다시 전고점 부근 8만 원대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21선도 아까 SK하이닉스는 이제 미치지 못하고 밀렸었는데 21선은 갭으로 넘어서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까지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구간도 제가 볼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기자재 쪽을 원래부터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강밴드나 이런 쪽 피팅 쪽을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강밴드가 제가 좋아하는 2만 5천 원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서 최근에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갭으로 넘어와가지고 21선 올라타고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봉이냐 양봉이냐 빼고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 종목 또한 3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이고 이 구간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박스권 대응하시고 3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물량 채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하나오션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폭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삼성전자 6.04%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5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0.61% 상승하고 있습니다. 182,500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9.24% 상승하면서 34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 2.52% 상승 흐름 가지고 갑니다. 101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11%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알테오즈는 6.0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6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 나란히 강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8.34% 상승 흐름 보이면서 10만 2,600원, 에코프로는 8.58% 상승세입니다. 5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0.19% 약보합권이면서 5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6.82% 상승세입니다. 25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재선 파트너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육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좀 밀릴 때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물려 있으니까 뭘 사라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 종목을 처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도 들고 지금 내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혹은 내 종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동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현재 상황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너무 안전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포를 매수하라라고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라고도 설명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매주 나오면서 여러분들 월요일만 되면 블랙몬데이 수준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트럼프의 발언이 금, 토일에 계속 나오면서 월요일 날 이제 뭐 적용이 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별로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셨던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 이제 슬슬 확인이 되고 있죠. 공포를 왜 매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미리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이건 이미 예고되어 있던 상황이고 대변수이고 그리고 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 쓴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 12월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었는데 사실 그 전에 선거 유세할 때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알고 있어도 현실로 닥치면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이 주가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 혹은 플러스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환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매수하라.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지금 구간도 아직 공포 구간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해당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니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말했잖아. 지금 매수 구간이야. 라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90을 딱 유예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조삼모사. 바로 여기 원숭이들처럼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뭐 일일비하면서 맨날 우울해 있다가 오늘 조금 올라오니까 사실 뭐 대형주들도 10% 이상 올라오니까 기분 좋은 건 맞는데 그동안 밀린 거에 비하면 20, 30% 밀린 거에 비하면은 이거 조삼모사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있다가 바나나 4개 줄게 했더니 싫다고 징징거리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이제 저녁 때 3개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이런 모습 사자성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원숭이들처럼 우리 지금 바나나 받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도 성장하고 실력도 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주식을 살 때야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뭐였다? 미국의 목표는 언제나 중국이었다. 중국의 125% 관세 부과. 뭐 최대는 뭐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사실 이거 수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125% 관세? 50%씩 올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상식적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냥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전화통화하고 이 정도까지는 부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 정도는 너무 심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율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국가, 뭐 75개 이상의 우호 국가 같은 경우에는 90일 유예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바나나를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제가 교육방에다가 평소와 다르게 장 마감 후에도 계속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관세 5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50%를 또 부과하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앞에 사전 작업으로 뭐가 있었느냐. 금리를 내립니다. 지준율을 내리고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맨날 지급준비율 가지고 내리고 했었는데 이번엔 금리까지 같이 내렸습니다. 대대적인 조치를 한 거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 10월 달에 중국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응을 할 거고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고 그리고 미국 외에 나머지 국가하고 같이 연합을 할 거다라는 그 부분을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연합을 할 거다라는 거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지 제가 했습니다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9개 국가에다 비자 면제국으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뭐 요청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사이가 나빠졌던 사실 무역 제재를 통해서 이제 호주하고 사이가 나빠졌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호주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은 다시 손을 잡고 있죠. 자,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탄을 이제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중국에 공급을 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다시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나쁜 놈이고 중국이 오히려 당신들과 함께합니다라고 인식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그래도 강대한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에 반발을 하니까 중국이 슬쩍 유럽 쪽에 가서 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디 진출해가지고 자동차도 많이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를 다 했어요. 거기다가 국채를 매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를 매도하니까 국채 금리가 툭 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압박도 나와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1차전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산 기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제 미국이 맞받아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도 하죠. 아, 국채는 너무 난해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고 유럽 대응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유럽이 관세 25% 부과하는 거는 철강, 알루미늄을 기존에 가장 먼저 부과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복적 조치인데 이것도 바로 중국은 바로 10일 오늘부터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은 일주일 남겨놨잖아요. 이유가 간단하죠. 일주일 남겨놓는 거는 일주일 동안 대화하자라는 뜻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4월 2일부터 하겠다는 4월 2일까지 대화하자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뭐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했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앙숙이라서 문제가 돼서 유럽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반미 연합을 이제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총리에서 내려왔죠. 총리가 교체됐는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발언은 강성으로 하지만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지금 넙죽 엎드려서 협상을 할 기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이유 문제로 25% 부과돼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당장은 유지되는 거고 해결하면은 바로 내려주겠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90일 유예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USMCA에 해당되는 이런 품목 같은 경우는 원래 상호관세에서 면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북미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또 잘 빠르게 미국하고 이제 6월 이전에만 협상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 큰 틀 말씀드릴게요. 북미 쪽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6월 FOMC 이전까지 해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우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있죠. 그리고 유럽까지 해당이 되겠죠. 이쪽은 6월 FOMC 이전까지만 협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90일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해놓고 굵직한 그리고 좀 쉬운 국가들 먼저 해놓고 나서 나머지 자잘한 국가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이사 가면은 큰 가구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작은 거 이렇게 놓죠. 똑같습니다. 큰 비중이 크고 이제 중요한 국가들 먼저 협상을 한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신경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서에서 조금 밀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래도 앞순위에 있는 국가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이전에 어느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할 거다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거를 빨리 안 하고 6월 이후로 미루는 거. 6월에 우리 대선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한테 미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미루면 미룰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 안 하는 거 아시죠?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되니까 10분만 집중하시면 강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나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공짜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0분만 집중하세요. 자, 폭락장 메이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존중하느냐? 이 사람들이 많이 산 것만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수급의 함정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산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친구들도 손해보고 있는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물론 상승률이 좀 더딘 종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평단가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서 이 친구들이 수익을 보려면은 최소한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싶으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간이 오늘 좀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4.31%인데 기간이 거의 600억 가까이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12만 원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내려와서 1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1만 원 살짝 회복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12만 원까지만 가도 10%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거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3월 말에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주들 이제 다시 한번 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해가지고는 밸류업 관련주가 같이 움직여야지 코스피 지수가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지 금융지주사 중에서 시가총액 2위를 노리는 기업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이제 밸류업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과거부터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다 흡수합병해서 쪼개기 상장에 반대해요. 밸류업을 가장 먼저 선구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가, 배당 다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은퇴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오션 오늘도 제가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핵심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지주사가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도 올라왔다가 지금 쓱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4만 원. 그냥 박스권 하단이죠. 지금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위에 상단은 5만 원, 하단은 4만 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20%는 상단까지 가서 수익 낼 수 있겠네요. 이것만 반복하셔도 여러분 적지 않은 수익이 되겠죠. 5만 원 구간에서 줄였다가 5만 원 넘어가서 안착하면 재매수하면 된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종목 또한 기관이 224억을 매수하고 마이너스 3%대의 지금 손실 구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간이 1,700억,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요. 12%나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키트루나부터 시작해서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속 앞으로도 계속 계약이 나올 거고 숫자로 계속 찍힐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35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5만 원까지만 박스권 이렇게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 넘어갈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외국인이 396, 거의 400억을 매수했고 마이너스 16%. 이 종목은 제가 하락 목표치가 28만 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살짝 하회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목표치 28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27만 원까지 간 다음에 80만 원대 간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40만 원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이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270% 올라간 것처럼 지금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코너죠. 이 시간만 난 1시간을 기다렸다 하시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무료로 가져가셔야 되는 코너인데 이 코너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강의 자료랑 제가 교육방에서 계속 AS 해드리고 영상 최근에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 보셨죠? 오늘도 새벽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압축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것도 무료입니다.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딱 4분 동안 한 종목당 1분씩만 할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쭉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나도 같이 이 무료 강의들 전부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러면 우리는 내일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될까요? 네, 내일장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물려있는, 메이저들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력기기 관련주입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산일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얼마 전에도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 종목도 뭐 4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이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18%. 그래도 20% 가까운 큰 하락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부터 해서 75,000원 전고점만 가도 멋있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는 65,000원만 가도 굉장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중간 목표치만 가도 제가 볼 때는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부터 관심 가져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1차 6만 원, 2차 7만 5천 원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 5천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선기자재입니다. 제가 조선기자재 좋아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성강밴드, 제가 항상 피팅업체 중에서 1순위로 이제 꼽는 기업 중 하나인데 굉장히 뭐 편안한 기업이고 무난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 가장 먼저 관심 가지시고 피팅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뭐 성강밴드 같은 경우 보시고 본행제 쪽에 뭐 동성하이텍 이런 쪽 요즘 계속 이제 화제도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5,000원 구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이 구간 이탈할 때 제가 교육방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면 이 가격 왔을 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한 가격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요 2만 원 구간 여기 아래 꼬리 달았을 때 하고요. 그리고 여기 2만 5천 원 구간 아래 꼬리 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가가 레벨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만 5천 원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 구간을 하루 만에 회복했잖아요. 그것도 갭으로 회복했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관심 가져보시고요. 1차 목표치 3만 원, 2차 목표치 3만 5천 원. 짧지 않은 목표치라고 봅니다. 3만 5천 원 정도만 가도 지금 2만 원대부터 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 올릴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꾸준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돈의 흐름, 원전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BHI 기존부터 제가 뭐 작년 12월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뭐 10시 방송 제가 마지막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입니다라고 안겨드리고 가서 벌써 뭐 8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시장 영향력으로 쉬고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또 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2보 전진을 위한 후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엔터 콘텐츠주들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해서 올라오고 미용 쪽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그때 내려온 이유가 먼저 올랐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먼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크진 않아요. 82억인데 그래도 최근에 매도한 매도 일색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 15%인데 외국인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타기 좀 더 아직 덜 모았다라고 하면은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겠죠.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22,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수익의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종가로 15,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입니다. 자, 기관이 74억을 매수한 이오테크닉스예요. 이 종목은 레이저 얼리는 장비로 그동안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하단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구간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시고 올라가려면은 이 종목은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도 16만 원에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해서 올라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고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세가 아니라 이제 한번 딱 접고 여행까지 다녀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가를 한번 더 보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정할 수 있는 이 좋은 종목들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파트너님께서 좋은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